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익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누르려면 누르고 말라면 말고. 와, 이제 신경 안 써. 와, 이제는 강한 남자. 필요 없어. 끝까지 거 뭐. 부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6.25 전쟁. 우리 6.25 전쟁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 전쟁이 이전에 이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전쟁 이전의 정세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을 말해.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일단은 한반도에서 미군하고 소련군이 이제 철수, 빠져나갔어. 빠져나가고 미국이 에치선 선언이라는, 미국의 국방장관인 에치선이 에치선 라인이라고 이걸 선언을 발표를 해. 그럼으로써 이게 우리나라와 이 중국, 타이완이 에치선 라인에서 빠져버리게 돼. 그리고 이 38도선 이 부근에서는 남북 간에 계속적으로 소규모 그런 전투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었던 상태고, 이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아주 세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북한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책임지던 소련은 이 북한을 갖다가 자신들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렇게 그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소련이 지원해서 북한의 군대를 갖다가 키우게 해. 이렇게 키우게 하고 이제, 그리고 북한에다가 최신 탱크하고 최신 전투기를 갖다가 소련이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땠냐면, 미군이 그때 쓰던 그런 이게 무기와 이런 것들이 그냥 미군이 그냥 거의 다 그냥 가지고 가버린 상태여서 이제 남겨놓은 것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거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련이 볼 때는 북한의 군대가 남한보다 군대보다 더 세다고 이제 판단한 이제 소련은 이 미국한테, 야, 우리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우리 서로 이 한반도에서 서로 군대를 빼자, 철수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미국도 그냥 알겠다. 원래부터 그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제 정부가 이제 들어설 때까지만 미국과 소련이 거기 남아있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도 이제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은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서로가 이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된 거였었어. 그리고 그게 1949년에 이렇게 이제 군대를 빼거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이제 전쟁 전에 이 소련의 그때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을 미리 딱 만나가지고 이 남한을 공격하겠다 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소련은 이 전쟁에 반대했대.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면 분명히 미국이 또 들어온다, 미국이 또다시 이렇게 개입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게 또 이렇게 또 장기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해서 이 스탈린이 반대를 아무튼 뭐 몇십 번인가 반대했대. 근데 김일성이 계속 우리는 자신 있다, 자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에치선 선언, 미국이 이 한반도하고 이쪽에 이렇게 지금 자기들 국방 지금 정책이 이거를 뺀다고도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군사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한 달이면 다 끝난다.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다 이미 남한을 점령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자기가 강조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소련이 오케이, 중국도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어. 혹시나 미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주겠어.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 그리고 이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 이제 이 북한의 계획에 김일성의 계획에 동의를 하자 북한은 이제 이 군대를 갖다가 38선 쪽으로 대규모로 이동을 딱 이렇게 시켜놓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04시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실시합니다. 남침을 했어.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 비해서 무기가 병력 모두가 우리는 아주 약했고, 그지? 그건 다 일요일 새벽이라서 누가 이렇게 거기에서 기습적으로 남침할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틀 만에 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을 해버려. 이 일 만에. 그게 서울에서 이제 이게 우리 서울에 있으면 여기 한강이 있잖아. 한강이 하고 여기를 강북이라 하지. 강북, 강남. 이 서울 이북을 이틀 만에 점령을 해버려. 북한군이. 점령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민들이 이제 대혼란이 온 거야.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오고 하니까. 근데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군이 원래 좀 약간 말투가 이래. 우리 국군이 잘 막아내고 있으니 서울 시민들은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뭐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 국군이 전투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자꾸 나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녹음된 방송이고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대전으로 도망친 이후였었어. 이미 도망친 이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사실을 알은 서울 시민들은 이제 난리 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강을 넘어가려고 한강 밑으로 도망가려고 막 피난짐을 싸고 막 도망을 가는데 거기 이제 한강철교라는 게 있어. 한강철교와 이렇게 이제 한강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국군이 그 다리를 폭파시켜 버려. 왜냐하면 북한군이 한강을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막 시민들이 그 한강철교와 다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막 건너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아도 이거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려고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지시는 내려왔어. 다리를 폭파하라. 그리고 시민들이 건너는 와중에 다리가 폭파가 돼. 그래서 그 다리하고 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게 돼. 왜냐면 그 다리를 그대로 냅두면 그걸로 해가지고 탱커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군이 어떻게 이제 이게 이 국군 입장에서는 그 다리를 폭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가 폭파되자 이 서울 시민들은 그냥 강을 헤엄쳐가지고 건널 수밖에 없는 거야. 깊지. 그리고 폭도 엄청 한강이 꽤 폭이 넓고 한 1km 정도 돼.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그걸 또 짐을 들고 어떻게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뭐 아무튼 나무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기도 하고, 아무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도망을 쳤어. 이렇게 도망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국군은 이제 방어에 나섰지만은 이 무기성으로 안 되는 거야. 무기의 차이 때문에. 북한군의 탱크하고 전투기 밀려서 계속 후퇴를 해. 그래서 겨우 이제 2달 만에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낙동강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낙동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까지 이제 다 밀고 다 내려왔어. 일단은 이제 그 사이에 일단은 그래 이제 우리 이제 국군도 최대한 저항을 하기도 저항을 했지. 저항을 계속 저항을 왔다가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린 거였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래서 이제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유역까지 북한군이 진격을 해왔어. 그러다가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일단은 미국 주도로 유엔군이 파견되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됨으로써 이제 전쟁에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다고 나와 있는데 진경이 아니고 진격. 오타 났다. 일단은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때 미국이 참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미국이 전쟁 발발한 후에 바로 이 북한의 그런 이 공격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이제 이걸 규탄이란 말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걸 아주 나쁘다고 말이야 크게 주장하는 거를 규탄한다 그래. 그걸 규탄하면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를 곧바로 소집을 해. 그래서 유엔군을 갖다가 한국에 파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원래 유엔에는 우리 유엔 알지? 이게 이제 국제연합을 유엔이라 그래. 유엔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있어. 상임이사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때 중국이 아니고 그냥 타이완이야. 이때 이제 중국은 중공이라고 그랬어. 중국 공산당이라 가지고 중공이라고 했어. 여기 있던 중국은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야. 이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이렇게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안전보장이사회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기서 국제적인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5개의 나라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유엔군을 파견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게 만장일치제야. 다수결이 아니라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게 유엔군 파견이 안 돼. 그래서 미국이 주도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란 거야. 이사회란 걸 급히 열어가지고 한국에 지금 빨리 유엔군을 파견해야 된다. 해서 미국 참가, 영국 참가, 프랑스 참가, 중국 참가 다 찬성했어. 근데 소련은 지네들이 이 후원하기로 하고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소련이 반대를 하면 이게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이 안 돼. 근데 이때 소련의 대표가 회의에 불참을 해. 이 회의에 이제 얘가 회의에 참가를 안 해. 그래서 일단은 그냥 소련 빼고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유엔군이 한국에 보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어. 근데 이제 이때 보면 이게 소련이 일부러 참가를 안 했다는 말도 있고, 왜냐면 이제 이게 참가를 해가지고 분명히 자기들이 이제 북한이 이길 거기 때문에 괜히 참가했다가 이게 거기서 만약에 뭐 자기가 뭐 이게 반대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유엔군이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곧바로 생긴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제가 과연 이게 그대로 통할지도 잘 몰랐었고, 소련이 만약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4개의 나라가 그냥 하자라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들이 뭔가 이게 조금 불리했기 때문에 그냥 참가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무튼 미국의 주도하에 빠르게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이때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을 갖다가 유엔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안전보장에서 한국에 유엔군
유엔군 파견. 상관없어. 괜찮아. 파견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결정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을 이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메가더 더글라스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 유엔군을 이 메가더가 지휘하게끔 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틈에 이제 이미 북한군들은 여기까지 밀고 내려온 거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도가 서울에서 임시 수도가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임시 수도가 이렇게 정해지고 여기서 낙동강에서 결사적으로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유엔군이 일본은 부산으로 유엔군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국군하고 같이 낙동강을 방어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제안하는 거야. 인천 여기 인천 쪽에 여기 인천 이쪽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가지고 여기 허리를 잘라야 된다. 허리를 잘라서 양쪽으로 협공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주위에 있는 이 참모들 있지, 참모들. 이 작전 짜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반대를 하는 거야. 안 됩니다. 인천은 안 됩니다. 왜? 인천이 서해잖아, 서해. 우리 지리 시간에 뭐 배웠어? 서해는 뭐가 커? 밀물, 썰물의 차이가 너무 커. 그리고 갯벌이 굉장히 넓어. 조차가 크다. 조수간만.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 조수간만.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형에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동해. 여기가 아니 이게 옆에 봤을 때 이제 이쪽이 이제 서해란 말이야. 서해. 네. 서해. 여기가 내나뭐 설악산 우리 그거 있잖아, 그지? 이 백두대간, 네. 설악산이나 이런 산맥들이잖아. 이쪽에는 큰 배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갯벌에 이게 딱 막혀버리면 그냥 북한군이 그냥 꼼짝도 못하는 배에다가 그냥 폭탄하고 뭐 항공기하고 바바박 하면 그냥 꼼짝없이 당한다. 이런 데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대규모의 그런 배를 끌고 군함을 끌고 가서 거기다가 대규모의 병력을 상륙시킨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계속 바뀌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그 배를 가서 그렇게 빨리 이걸 상륙을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쪽에 원산이나 포항 쪽이나 이쪽에는 이제 이게 바다가 깊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인천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야. 근데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말한 거야. 적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다. 적들도 절대 인천으로는 안 될 거라 생각할 거다. 그래서 적들도 이 원산이나 이 포항 쪽을 분명히 생각해서 대비하고 있을 거다. 우리는 저기 허점을 찔러야 된다. 그리고 이 물이 깊어지는 시간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 아주 잠시지만은 이게 이제 몇 시간이지만은 이때를 잘만 활용하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메가더가 밀어붙이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거짓 정보를 흘려. 원산에 이제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 포항에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 어디에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 해가지고 정보를 막 헛정보를 막 하면까 이제 이게 북한군도 암호를 꼭 이렇게 해독하면서 어디로 올지 이제 하는데 인천 쪽도 생각했지만 설마 인천으로 오겠냐고. 인천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였어.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기적적으로 전개가 되고 거기에 성공하면서 이제 인천으로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유엔군이. 그래서 허리를 탁 잘라버리고 이게 이제
북한군이 가운데에 막혀버렸어. 그래서 양쪽으로 협공을 해가지고 북한군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이걸 짜부라뜨리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야. 압록강. 여기가 압록강이거든. 압록강. 요 압록강까지 거의 여기까지 다 요 일부분 남겨놓고 다 점령을 해. 이제 통일이 말 그대로 통일이 얼마 안 남았어. 요 조금만 요만큼만 하면 북한을 전체를 다 이제 유엔군이 점령을 하게끔 되는 거야. 그랬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야. 이 중국에 여기 있던 헐. 여기 중공 여기는 중국 공산당 여기 소련이잖아. 소련. 이 중공군이 이제 이 개입을 했어. 1950년 10월 25일 4개월 뒤에 이 북한의 이제 요청으로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고 다시 전세가 다시 또 뒤바뀌어.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이때 썼던 말이 우리가 이걸 인해전술이라고 하는데 인해전술 뭐냐면 사람 인 바다 해 사람이 바다처럼 밀려든다. 중국에 많은 게 뭐야? 사람이잖아. 얘네들이 그때 말로 총알보다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 아무리 총으로 따다다 쏴줘도 그 총알보다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르르 밀고 막 내려오니까 그냥 기가 차는 거야. 막 죽어도 끝도 없이 밀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아무리 폭격을 하고 무기를 써도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계속 내려와. 그러니까 인해전술이라 그래. 인해전술, 전술이라고 전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고 다시 서울이 다시금 아까 올라가면서 다시 서울을 우리가 회복했는데 다시 서울이 뺏겨. 다시 서울이 재함락당한다. 그게 우리가 일사후퇴라 그래. 일사후퇴. 그래서 다시 또 이 밑으로 또 쭉 밀려와. 쭉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쭉 뒤로 또 밀려와가지고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재정비를 해서 다시 또 밀고 올라가. 또 쭉 밀고 올라가서 다시 서울을 수복. 그러니까 다시 또 서울을 또 빼앗아. 이렇게 갔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38도선인데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아주 치열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여기서 굉장한 전투가 벌어져.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전투가.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니까 이제 장기화되고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휴전하자고. 휴전 협정이 시작돼. 1951년에 시작돼서 휴전 협정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 중공 사이에서 이제 휴전 협정이 이렇게 이제 제안되는데, 근데 일단은 그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협정을 하는 순간에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어.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는 여기를 북한군이 차지했다가, 밤에는 우리 국군이 차지했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북한군이 차지했다가, 그 다음날 또 밤에는 또 이게 또 이게 우리가 차지했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특히 강원도 일대, 이 일대는 그냥 이게 그냥 몇 시간 만에 한 번 꼴로 차지했다가 후퇴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이제 그러니까 휴전이란 말은 전쟁을 쉰다는 거야. 끝난 게, 우리가 전쟁을 끝나는 거는 종전이고, 휴전은 잠시 스톱, 휴식. 휴식이란 거예요. 휴식. 전쟁을 휴식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란 거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간이 벌써 지금 70년이 이상 흘렀지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하고 만났을 때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종전 선언을 합시다. 이제는 전쟁을 끝난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서로 둘이가 또 의견 대립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안 버리겠대. 결국 그냥 그게 이제 이게 다시금 뭐 그런 게 종전 선언이 안 돼 버렸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조금 이게 그러니까 피해가 많아. 이거 종전 선언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래서 보면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북한이 막 미사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연습하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막 미사일 터뜨리고 또 휴전선 부근에서 한 번씩 총질을 해대고 하잖아.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외국인들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불안해한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나 뭐 이게 자주 있었던 일이고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보고 엄청 놀란대. 너그 안 겁나냐고 불안하지 않냐고.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만 그런 약간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게 굉장히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갖다가 다시금 돈을 갖다가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휘청휘청해. 잘 경제가 확 올라가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이 달러가 많이 들어오다가도 북한 휴전선 부근에서 한번 뭐가 또 도다다다닥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이 뚝 떨어져. 외국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다고 거기서 이걸 왜냐하면 그 전쟁이 나버리면 자기들의 넣은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빨리 돈을 갖다가 빼야 된다 생각해서 돈을 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종전 선언이 딱 돼버리면 이제 전쟁이 끝난 걸로 다 세계가 다 세계적으로 공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조금의 그런 뭐 이게 이제 이 싸움이 뭐 간간히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태평하지만 아무튼 그랬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종전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못했지, 그지? 그다음에 6.25 전쟁의 피해, 인명 피해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망을 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이 발생했어. 왜냐하면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내에서 미국과 국군과 소련군과 중공군과 엄청난 인원들의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무기를 퍼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산가족이 이제 이때 이제 6.25가 이제 발생했을 때 너무 급하게 피난을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리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대 다들. 그러니까 일단은 일부는 일단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일단은 먼저 1차로 먼저 내려오고 당신은 좀 뒤에 와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뭐 좀 이따가 오시오라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갔다가 일단은 당신은 하고 애들은 몇 명은 이제 집을 그래도 집을 버리고 갈 수 없으니까 집을 지키고 있으시오. 우리는 갔다가 다시금 뭐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 이게 이제 영원한 분단이 되고 70년, 80년을 이렇게 만나지 못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냔 말이야.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죽었지.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뭐 사시는 분도 아직까지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이산가족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다음에 전쟁으로 이제 부모가 죽은 그런 고아들 남편이 또 군인으로 남편이 아무튼 민간인으로 죽은 그런 미망인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도로, 공장, 발전소 온갖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고 진짜로 그냥 잿더미가 그냥 돼버린 거야.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돼버렸어. 초토화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또 민족 간의 적대감이 이제 민족 간의 서로 적대감이 이제 형성. 증가돼. 아까 왜냐면 우리가 전쟁할 때 밀리고 했다 했잖아. 어떨 때는 이제 북한군이 이제 이렇게 점령하면 이 북한군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군한테 도움을 준 동무들 나오시오. 그러면 살기 위해서라도 이게 신고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바로 죽여버려. 확 죽이고 말이야. 그리고 같은 이웃 보고 같이 죽이라고 해. 서로 자기 서로. 죽창을 들고 죽이시오. 왜 그런? 저거는 반동분자요. 그러니까 국군을 도운. 그래가지고 이웃이 자기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거 죽창,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를 갖다 날카롭게 베인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이웃을 찔러서 죽이고. 또 하면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시 국군이 올라갔어. 국군들이 사람을 모아. 북한군을 도운 주민들 나오시오. 그때 또 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제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잖아. 이놈이 북한군을 도왔어요. 그 사람 불렀네. 총살 빠바바바바. 또 내려오면 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은 진짜로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언제는 북한군 만세 했다가 언제는 국군 만세 했다가 북한군 만세 했다가 국군 만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팀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주민이 같이 이웃을 죽이고 거기서 서로가 이제 이 적대감이 완전한 적대감이 정오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보면 전쟁할 때 막 국군은 북한 저 위쪽에 있던 사람이랑 밑에 쪽에 있던 사람이 싸운 거잖아요. 보면 만약에 위쪽 가족인데 위쪽에 사는 사람이랑 위쪽에 사는 사람이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있어.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봐봐. 일단은 이제 북한군들도 거기 있는 이게 그 북한에 사는 주민들을 갖다가 이게 군인으로 강제로 이렇게 군대에 들어오게 했어. 국군의 수가 계속 죽어나니까 남쪽에 있던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강제로 들어오게 했어. 근데 그게 서로 보면 이상가족인 경우, 형제끼리인 경우도 있고 친척끼리인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전쟁터에서 보고 형, 동생 이렇게 해서도 자기가 안 죽여도 옆에 사람이 죽여버리니까 옆에 사람 죽이고 싶겠다. 거기서 뭐 그렇게 그런 상황도 여러 번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이상가족끼리도 서로 자기도 할 수 없이 군대에 끌려와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같은 이 6.25가 가장 비참한 게 같은 민족끼리가 서로를 죽이고 죽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란 거야. 이게 진짜로 이게 같은 얼마나 이게 비참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했던 이렇게 북한군은 빨갱이들이라고 하고 이 빨갱이가 이제 뭐냐면 이제 빨갛다는 원래 이게 이제 소련의 국기, 중국의 국기는 다 빨간색이야. 그 빨간색이 피를 의미해. 피를. 우길기. 그러니까 이제 우길기는 이제 그거는 이제 태양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기는 다 이게 빨간색이거든. 빨간색 그게 피를 의미하는데 왜 피를 의미하니까 그나들이 그 소련이나 중국이 처음 세워질 때 뭐냐면 이게 자기들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서 노동자들, 이게 농민들,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되게 되고 대표해야 된다. 그들이 흘린 피로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 국가를 이룩해냈다. 그 피를 기억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들의 국기를 빨간색으로 해.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민주주의층이 볼 때는 빨갛게 물들었다 해서 빨갱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요. 부른 거야. 그리고
그 공산주의주자는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이 남한 쪽이나 미국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아니 이제 이렇게 이 자본주의자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일단은 이제 이런 이제 이게 돈의 개들, 이 자본의 개들, 얘네들은 항상 그냥 돈 많은 어떤 돈 많은 그런 이게 리치. 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밑구멍이나 칼고 사는 그런 놈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자기들 침략했던 목적이 불쌍히 사는 국민들을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 그런 자본가들로부터 부자들로부터 자기들처럼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너무 이게 이념이요 달랐던 거지.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남한의 이승만 이 정부는 이 반공을 내세워서 정권을 연장하고 독재를 강화를 해. 그리고 자 이제 이때가 이제 이렇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승만의 대통령 임기가 1952년도에 끝나. 그때가 한창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휴전 협정 체결 53년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부산에 임시정부가 있을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이제 다 이제 끝나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갖다가 세워야 됐어.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간접 선거라 했잖아. 이 국회의원들이 이 대통령을 뽑는 거였는데 이때 이승만의 인기가 완전히 바닥이었던 거야. 거짓말로 치고 말이야. 자기 살려고 말이야. 이게요. 그렇게 이 서울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말이야. 신뢰를 완전히 이승만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 국회의원들도 이승만을 차기 다음에 대통령으로 원래 헌법상 한 번 더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대통령으로 뽑으려 하지 않았어. 이승만은 자기 대통령을 또 하고 싶었던 거야. 그막 자꾸 게임.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제 자기들의 일단은 이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지자를 모아가지고 이승만은 자유당이란 걸 만들어.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 자유당이 없는데 이게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야. 자유당이. 이 자유당이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당 이름이 계속 바뀌고 뭐 국민의힘이 있었고 그 국민의힘 그 앞에 무슨 당이 있었지? 민주당. 아니야. 새누리당.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이 있었고 새누리당 앞에 이게 또 신한국당인가? 네? 신한국당이라고 또 있었고 이게 많이 있어요. 또 이 앞에 그다음에 한나라당 한나라당이라고 있었고 이게 옛날이란 거 한나라당 이 앞에 민주자유당이라고 있었고 요 앞에 민주정의당이라고 있었고 즉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수라고 그래. 보수라고 하는데 이 보수당의 뿌리가 자유당에서 나온 게 보수의 뿌리야. 이런 게 나와.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승만은 자기 이제 이게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자유당이란 걸 만들어. 자유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하여금 자신의 업적을 막 홍보하게 해. 이 국민들한테 홍보하게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헌법을 갖다가 바꾸려고 그래. 헌법을 바꿔가지고 간접 선거가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로 바꾸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어. 왜? 그 당시 국민들은 정부에 취약했어. 내막을 몰랐어. 내막을 모르고 일단은 이게 이제 초대 대통령이고 그때 이승만을 박사라고 불렀거든. 아무튼 이승만 박사고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는 아주 좋았어. 근데 문제는 거기 같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이승만의 내막을 실체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간접 선거를 해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막 자기 업적을 홍보를 막 하게 해.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승만을 더 이렇게 막 더 이렇게 이승만을 막 환호하는 거야. 그리고 이승만이 안 되면 미국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미국을 우리가 미국 이꼬리 이승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결국에는 그러면 일단 헌법을 이제 이게 바꿔야 되잖아.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바꿔줘야 돼. 이 간접 선거에서 직접 바꾸려면 그때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하고 폭력을 가해. 이승만이요? 대단하다. 이게 이제 깡패들 해서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그냥 버스에다 다 태워가지고 이게 군인들로 하여금 동원시켜가지고 이게 그 국회에다 그냥 그게 경비를 서게 해가지고 헌법을 빨리 바꾸는데 찬성해라고 해서 결국 헌법이 바뀌게 돼. 그래서 자기가 다시금 대통령에 재당선이 되는 거야. 누가 제일 오래 했지 대통령? 이승만이 박정희? 박정희가 더 오래 했을 거야, 아마.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휴전이 되었잖아. 이때 북한에는 누가 있어? 북한에 김일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 있단 말이야. 북한에는. 김정일은 한참 뒤에고 이때는 이제 또 이제 이 김일성도 이승만하고 똑같은 행위를 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일단은 이게 전쟁이 일단은 이게 뭐야 자기들이 이제 물론 진 게 아니고 그냥 전쟁이 멈춘 거잖아. 근데 김일성은 분명히 자기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시작한 건데 자기 책임인데 어찌 보면 이걸 갖다가 자기의 라이벌의 책임으로 이 전쟁을 못 이긴 걸 갖다가 자기의 라이벌의 책임으로 다 돌려가지고 그 라이벌들을 다 죽여버려. 숙청을 시켜버려. 그래서 자기의 독재를 반대파를 제거하고 북한에서 아주 확고한 독재를 이제 이게 강력한 독재를 갖다가 이루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만들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6.25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의 확실한 독재 정권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상이 다른다고 했지만 원래 자기들이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똑같았던 거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독재를 강화해 나갔다. 근데 이거 할 때 이거 이승만이 사인했어요? 아니야. 이때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 휴전협정 사인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그때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는 없었고 그렇게 일단 아무튼 그 대표로서 그냥 이승만도 사인을 했나? 이승만하고 어때 이승만 사인한 것 같다. 일단은 멜가노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아무튼 그러니까 남한, 북한,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총 5개국이 같이 이렇게 공동 서명을 했어. 공동으로 휴전한다 서명을 했어. 그렇게 된 거야. 이승만은 휴전하고 그냥 비실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다시금 재당선됐으니까 또 계속 대통령 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거기서 또 임기가 또 끝나갈 때쯤 돼서 또 다시 독재를 또 하려고 이제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함을 통째로 그냥 바꿔치기 해 그냥. 지가 이렇게 지표가 많은 걸 내가지고 미리 준비해놔가지고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의거가 마산에서 일어났잖아. 부정선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유출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소문에 이제 다 퍼지는 거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 눈앞에서 그냥 그대로 했다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바꿔치는 게 이게 들키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원래는 한 명이 들어가서 투표해야 되는데 같이 2명, 3명이 같이 들어가서 이거 찍으라고 하고 막 돈이 이제 그 투표장 앞에서 돈 봉투가 막 오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했다니까. 당당한 거네. 그래 그게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이렇게 이게 뭐 그때는 이제 이 이야기는 또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 끝.